테러가 아닌 유타와 쿄우의 장난인데요. 쿄우가 차를 세워놨습니다. AI는 학생들의 모든 것을 수집하고 감시하며 규칙을 위반하면 바로 벌점을 줍니다. 유타와 쿄우 모두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극복하지 못한 채 이 자체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해피엔드입니다. これいいねだよねどうせ死ぬなら楽しく死のうぜはいはい聞こえないよ若さも愛してる愛してるよ無お前らがやったに決まってんだろ 해피엔드는 소라네오 감독의 작품입니다. 소라네오 감독은 세계적인 음악가인 사카모토 유이치의 아들입니다. 단편과 다큐멘터리를 내다가 이번 연도에 장편인 해피엔드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기 끝자락에 있다고 보는 고3 주인공들이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의 우정이 울렁이는 그런 청춘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약하게 본다면 SF 장르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익숙한 듯 낯선, 정말 한 10년 뒤라면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져서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또한 보편성은 있지 않은 무언가 견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을 보여주는 영화 해피엔드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해피엔드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근미래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미래라고 하면 관객은 쉽게 현실적으로 상상이 가능합니다. 먼 미래보다 현실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소리인데 이 영화는 곳곳에서 나오는 사회적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지금도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기에 주목할 만한데요. 이런 맥락에서 영화는 이주자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문화 과정이 많고 다양한 배경이 지닌 학생들과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일본은 마치 뉴욕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뉴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뉴욕은 옛날부터 건국이 대선 때부터 인종이 섞여져서 살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환경에서 미묘한 일본 문화가 섞이게 되는데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또 나의 평판을 많이 신경 쓰는 문화가 그것이죠. 이것은 쿄우와 그의 엄마가 밤길을 걸어갈 때 자경단을 만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평소 생활을 할 때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한국인 피가 섞여 있는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문화적인 모습은 교실 풍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양하고 머리색도 다양합니다. 모두가 일본어를 쓰고 있지만 부모님의 언어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인공 무리 중에 밍, 톰, 쿄우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밍은 한쪽이 중국인이고 톰은 미국이 섞여 있습니다. 쿄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이 섞여 있고요. 따라서 일본인과 이주민을 차별하는 모습이 영화 갈등으로 등장하고 이는 주인공들의 우정이 기울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잔잔하게 깔려있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고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에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일본 정부는 최악의 수를 둡니다. 바로 불안감을 조정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두가 알듯이 비윤리적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수단으로서 안전을 택했습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화재 알람이 일어났을 때 아이 또 잘못 일어났겠지 라고 하다가 한번 큰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오보조차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자연재해인 지진과 교묘하게 엮습니다. 환태평양 지대 일명 브레고리에 위치한 일본은 지진이 매우 잦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근미래에는 더욱더 잦은 지진과 함께 강도도 세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따라서 사람들의 불안감도 고조됩니다. 이를 정부가 이용합니다. 앱을 통해서요. 이 지진 발생 경보 앱을 사용은 한국인이라면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미 재난 문자로 시달린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도 오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며 익숙하게 대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경보가 주는 두려움은 실제하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온다는 것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를 확장시켜서 자위대의 확장이나 자국민이 아닌 이주민들의 추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성동하고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검열의 강도를 높입니다. 이는 유타와 쿄우가 음악 장비를 밤에 옮길 때 불식 업무를 하는 것으로 유타와 그의 엄마가 밤길을 지나갈 때 자경대를 만나는 것으로 학교 수업 중에 자위대 군인이 강의를 하고 외국인 학생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인인 유타가 사고를 쳤을 때 처벌이 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행태는 자연스럽게 주인공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영화의 갈등을 일으킨 시발점은 교장인 니가의 차가 테러당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사실 테러가 아닌 유타와 쿄우의 장난인데요. 정확히 따지자면 쿄우가 차를 세워놨습니다. 이를 테러로 받아들인 학교는 지진으로 차가 전복되자 안전을 핑계로 명백히 인권 침해인 파놉티를 설치합니다. 이 AI는 학생들의 모든 것을 수집하고 감시하며 규칙을 위반하면 바로 벌점을 줍니다. 이에 주인공 무리가 있는 3학년 학생들을 반발하지만 교장은 3학년과 1, 2학년을 교묘하게 갈라치게 하면서 분열을 줍니다. 이는 명백하게 영화 속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하는 흑백 논리로 분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차 테러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교장입니다. 사실 교장 말고는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죠. 그래서 교장의 방식으로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그런 스포츠카를 주차하라며 키를 던져준 교장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교장이 이 AI를 설치한 것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명목이 아니라 장난친 학생을 위한 보복이 됩니다. 전형적인 부패한 권력층의 모습을 보이는 교장은 부패한 정치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후미라는 일본 학생은 반발하여서 교장실을 점거하고 파놉티를 철거할 약속을 받아내지만 나가이 교장은 설치의 이유를 다른 곳으로 숨기고 윤리적 책임을 져버리며 원인을 돌리고 차 테러범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쿄우의 장난을 유타가 감싸주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영화의 중심이라도 볼 수 있는 유타와 쿄우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오프닝부터 큰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클럽을 들어간 두 사람은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곧 경찰이 들이닥치고 도망가는 쿄우와는 다르게 유타는 음악을 즐깁니다. 유타의 이러한 성격은 순수성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음악을 오롯이 즐기는 열정과 애정에서 나오는 행동인데 음악가가 돼서 미래를 꿈꾸는 소년처럼 보입니다만 그는 18살입니다. 곧 있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이죠. 그리고 그는 순수할지언정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쿄우가 데모에 나설 때 데모를 해서 뭐가 바뀌냐며 그냥 즐길 수밖에 없다라는 자조적인 대사를 뱉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타는 쿄우를 위해서 우정이 조금씩 어긋나고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테러 사건의 범인이 되고 졸업을 며칠 앞두고 퇴학당합니다. 쿄우는 한인 몇 세쯤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죠. 그러나 그는 대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집안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고 유타와 어울리지만 점점 그와는 어긋나는 우정을 그립니다. 그는 유타와는 다르게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부로 직접적으로요. 그래서 후미를 알게 되고 같이 데모에
나서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유타는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영화 속 일본 정부의 행태에 비판하고 정의를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일에는 나서지 못합니다. 이를 유타가 감싸주면서 이 미묘한 우정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타와 쿄우 모두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유타는 어쩌면 차분하고 물처럼 회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희생합니다. 쿄우는 유타와는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열정이 있지만 정작 본인을 감싸준 친구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동은 이 둘이 사회 갈등을, 둘의 우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 자체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영화도 홈의 의민으로 이들의 우정이 사라지거나 깨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해피엔드는 특이한 연출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나오는데 영화 장면을 사진 찍는 것처럼 멈추게 하고 이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저는 이런 연출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영화가 18살의 모습을 회상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다들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주인장은 추억을 되새길 때 사진처럼 장면을 떠올려서 더욱 와닿았습니다. 쿄우인지 유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른이 돼서 그때 당시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던 친구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러한 연출이 또 나왔는데 이 둘은 이 모습을 평생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극장에서 들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 넣고 길이길이 기억하고 싶은 그런 순간의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주인장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사회 비판도 담겨진 어쩌면 블랙 코미디스러운 약한 SF를 보인 해피엔드에 대한 한 줄 평은 헤어짐만 남아있는 불안한 관계에서 하나 찾은 조각으로 살아갈 청춘들에게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날이 습해지고 있는데 불쾌지수가 올라가지 않게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걸 강력 추천하는 주인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이 답변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